샌디에고가 최지만 선수의 결승 타점과 함께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더불어 김하성 선수의 부상 상태까지 저희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페코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경기였는데 샌디에고가 3대2로 1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최다 연승 7연승을 달렸습니다. 자, 경기 시작과 함께 홈런 포함 4안타를 내주면서 2실점 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 연승이 끊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곧바로 이제 1회 말에 리드오프 보가츠 선수의 안타, 도루, 소토의 타점까지 터지면서 한 점을 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상태가 유지되다가 7회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 소토가 볼넷을 얻어내고 쿠퍼의 내야안타와 배튼의 이 번트 안타까지 해서 1사 만루 찬스를 만들었던 샌디에고 파드레스였는데요. 그래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여태까지의 샌디에고라면 1사 만루가 돼도 안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무득점 할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캄푸사노 선수 최근 타격감 굉장히 좋죠. 캄푸사노의 빗맞은 안타로 동점이 됐고, 계속된 1사 만루에서 이제 아조카 대신에 대타로 이제 최지만 선수가 기용이 됐습니다. 네, 그때 로렌스의 2구째 싱커를 받아쳐서 역전 희생 플라이를 때려냈던 최지만 선수인데, 타구 속도도 106.8마일이 나왔고 비거리가 393피트인데 이게 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119.8m, 그러니까 120m짜리 대형 타구였습니다. 이 중견수 방면 가장 깊은 곳까지 날아간 타구였고, 이 도일 선수, 중견수로 나온 상대 도일 선수의 호수비 때문에 희생플라이가 된 게 아쉬웠고, 사실 좀 코스만 좀 다르게 갔으면 말홈런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타구였거든요. 네,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인데 어쨌든 이게 최지만 선수의 샌디에고 이적 후의 첫 번째 타점이었고, 이게 결국에는 결승타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역전에 성공한 샌디에고 곧바로 이제 바로우와 헤이더를 연달아 올리면서 1이닝씩 무실점 경기 마무리하면서 이 7연승을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콜로라도 3연전도 싹쓸이를 가져간 샌디에고 이제 7연승을 달리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전까지 사실 시즌을 정말 오랫동안 치르면서 한 번도 4연승이 없었어요. 4연승조차 없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시즌 내내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좀 이제 상승세를 탈만하면 그때쯤 패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시즌 막바지에 이렇게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7연승 기간 동안 오클랜드 3연전이 있었고 콜로라도 3연전도 있었고 약팀 상대 일정이 있었다라는 걸 뭐 감안을 하더라도, 어제 경기에선 이제 보가츠 선수의 끝내기 투런, 그리고 오늘 한 점차 승부에서 승리하면서 한 점차 승부, 이제 시즌 성적을 7승 22패 1승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멜빈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에는 연장전에서도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지금 시즌 연장전 무승이죠. 11연패를 연장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샌디에고 사실 지난 겨울에 보가츠와 11년 2억 8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고, 마차도와도 11년 3억 5천만 달러 연장 계약, 다르비슈와 6년에 1억 8백만 달러, 크로네너스 7년에 8천만 달러 장기 계약에다가 연장 계약까지 진짜 큰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수아레즈도 다시 재계약을 했죠. 마르티네즈, 그리고 와카도 영입하고 루고의 카펜터의 크루즈의 오프 시즌에 쓴 돈만 9억 4,400만 불,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쏟아 부었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1조가 넘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겨울에 엄청난 보강과 돈을 썼었던 샌디에고인데, 매츠와 양키스에 이어서 선수단 페이롤이 전체 3위입니다. 이 7연승을 거두더라도 지금 75승 78패니까 여전히 5할 승률을 밑도는 그런 성적이기는 해요. 자,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로 한번 살펴보면 팬그래프 기준 올랐어. 0.4%. 2배 올랐습니다. 4% 아닙니다. 0.4%가 됐는데, 이 말이 뭐냐?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하더라도 샌디에고가 자력으로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인터뷰를 했었는데, 전 이 인터뷰, 이 원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었던 게, 모든 선수들, 특히 이제 뭐 보가츠라든지 타티스라든지 이런 간판급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이제서야 답을 찾았다. 우리 이제 알겠다. 이런 얘기를 시즌 다 끝나가니까 하더라고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부담도 느꼈다고 하고, 또 성적 저조한 것도 이제 다 같이 이제 단체로, 그러니까 이제 팀워크를 발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건 타티스 주니어의 인터뷰인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됐던 것 같다. 교훈을 얻었다. 시즌 다 끝나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보가치도 영입했고 다들 뭐 이제 슈퍼팀이라고 샌디에고 오르면 뭐 우승하겠네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보는 시각들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긴 했습니다. 네, 7연승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주축 선수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라이브에서.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거의 물 건너 갔으니까 이때쯤 잘하는 선수들 잘 눈여겨 봐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 소토랑 보가치였거든요. 그렇죠. 아, 기가 막힙니다. 보가치 7연승 기간 동안 14안타에 타율이 4할 8푼 3리에 OPS가 1.290입니다. 그래요. 소토도 3홈런에 12타점, 타율도 4할 1푼 7리, 그리고 OPS 1.364. 시즌 내내 또 부진했었던 타티스 같은 경우에도 타율도 3할 2푼 1리, OPS 0.942까지 막판에 또 이렇게 스포트를 올리고 있는데 뭐 물론 시즌 내내 못하는 것보다는 막판에 잠깐이라도 잘하는 거, 이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그래도 호재긴 하겠습니다만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할 것 같고 또 최근에 디애슬레틱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라이브에서 다뤘었는데 이 AJ 프렐러 그러니까 매드맨 단장이 지나치게 현장에 개입하고 코칭 스태프를 감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월권을 행해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현장과 이 프론트 오피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선수들에게 지나친 이제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선수들한테도 연습할 때 실전과도 같이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푸시를 하면서 선수단이 느끼기에도 긴 시즌에 체력 관리하는데 또 영향이 있다. 거기다가 이제 반멜빈 감독과도 갈등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뭐 밝혀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선수단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지금 뭐 7연승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이게 보면 야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갈등은 갈등이고 7연승은 7연승이고 참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즌 내내 샌디에고의 MVP로 꼽혔었던 김하성 선수는 오늘도 결장을 하면서 4경기 연속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뭐 의료진이 정확한 통증 원인이라든지 뭐 진단에 대해서 뚜렷하게 내놓은 거는 없습니다만 다행인 부분은 이제 김하성 선수의 통증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루 휴식일이 있잖아요. 휴식일 후에 내일 모레 23일 세인트루이스전부터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멜빈 감독이 이렇게 또 밝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왠지 또 내일 모레 이제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이제 연승이 깨지지 않을까. 사실 시즌 내내 좀 그래 왔잖아요. 김하성은 활약, 팀은 패배. 김하성 침묵하면 팀은 또 승리. 이렇게 좀 약간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왠지 모를 좀 이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김하성 선수 어쨌든 본인의 기록도 좀 챙겨야 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김하성 선수가 잘하는 것과 팀이 패배하는 거를 연결시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미신이죠. 우연이죠, 우연. 네, 미신이고 당연히 김하성 선수가 잘할 때 팀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이런 원인이 왜 생겼을까? 결국에는 타선의 이 엇박자, 이 사이클이 서로 선수들 사이에 맞지 않았다는 게 이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물 건너 가니까 부담이 덜해지고 그때서야 이제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샌디에고의 올 시즌은 뭐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니까요. 실패한다면 정말 이 뭐 역대급 실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김하성 선수는 개인 성적 뭐 20홈런 40도루 현재로서는 좀 달성하기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잘 버텨서 시즌을 완주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김하성 선수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FA를 앞둔 직전에 아니겠습니까? 뭐 올 시즌은 올 시즌이고 이제 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내년 시즌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샌디에고의 7연승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을 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